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왔나요? 조용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늘 착하고 참는 사람? 그 성격은 정말로 당신의 본질에서 나왔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준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껍질일까요? 어릴 적 우리는 배웁니다. 감정을 크게 드러내면 너무 예민하다는 말, 질문이 많으면 말 안 듣는다는 시선, 자기만의 색깔을 내면 이상하다는 반응.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움츠러들고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조각합니다. 이런 훈육은 우리를 기능하는 인간으로 만들지만 살아있는 영혼으로부터는 멀어지게 합니다. 칭찬받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자기 내면의 본성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한없이 피곤한 삶, 분명히 잘 살고 있는데도 공허한 감정, 이게 정말 나인가 하는 자문이 끊이지 않게 되죠. 칼 융은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을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야 하기에 어느 정도의 연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연기를 진짜 자신이라고 믿게 될 때 시작됩니다. 그 가면은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자기를 가둡니다. 그리고 가면 아래에 있던 진짜 나는 무의식 속으로 내려가 그림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조용히 조종합니다. 당신이 부정한 것은 무의식이 당신의 운명으로 바꿔버릴 것이다. 칼 융 당신의 피로는, 당신의 충동은, 당신의 반복되는 실패는 혹시 그 가면이 너무 오래된 결과가 아닐까요? 그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짜로 어떤 사람이었을지도 모를 그 자기 자신을 언제 처음 포기했나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내향형이야, 사람 많은데 싫어. 나는 외향형이야, 에너지는 사람에게서 얻어. 그러나 칼 융은 그 단어들 속에 더 깊고 섬세한 진실이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향성과 외향성은 단순한 성격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리적인 방향성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 내면을 향해 에너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사유하고 내면에서 해답을 찾고 혼자 있는 시간에서 회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깊이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세상 밖으로 에너지를 확장합니다. 그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극을 받고 경험과 반응을 통해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도 단순한 사교성 그 이상입니다. 외부 현실과 직면하며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진실 하나, 우리는 모두 내향성과 외향성 둘 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중 하나가 더 강할 뿐입니다. 문제는 한쪽을 억누르고 부정할 때 생깁니다. 내향형은 외부와 단절되며 다치고 외향형은 내면을 무시하며 방황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서 길을 잃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문화가 만들어낸 왜곡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외향성을 미덕처럼 포장합니다. 조용한 사람은 문제 있다는 시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은 이상하다는 기준.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편안함을 느끼나요? 혼자만의 침묵 속에서, 아니면 타인의 에너지 속에서? 그 답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어디에서 치유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향적 혹은 외향적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사용합니다. 나는 내향적이야,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나는 외향적이야, 사람들과 있을 때 더 기운이 나. 이런 표현은 사실 피상적 이해에 불과합니다. 칼 융이 말했듯 내향성과 외향성은 행동 스타일이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성입니다. 내향이라는 것은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내면을 향해 울리는 파동을 듣는 것이고, 외향이라는 것은 세상의 소리 속으로 뛰어들어 반응과 교감을 통해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내향적 사람은 종종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줄이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부끄러움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이 자신의 깊이를 잠식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적 공간 속에서 자신을 재구성하고 생각을 음미하며 자신만의 중심을 세우려 합니다. 반면 외향적 사람은 대화를 통한 자극, 공감의 파장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눈빛, 목소리, 반응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방점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은 우리는 둘 다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로 사용하는 쪽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쪽을 억누를 때 생깁니다. 내향적이면서도 외향적인 면을 부정하면 내면에 굴곡이 생기고, 외향적이면서도 내면의 조용한 소리를 외면하면 균열이 일어납니다.
이 균열이 불안, 공허, 진짜 나와의 단절을 낳습니다. 또한 문화적 잣대가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사회는 외향성을 축복하는 듯 보이며 말 많고 활발한 사람은 앞서 나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반면 조용한 사람은 소극적 혹은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이 왜곡은 자기 인식을 흐리게 만듭니다.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평온을 느낍니까? 혼자의 침묵 속에서 꿈을 꿀 때,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파동을 탈 때? 그 답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확정짓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공간에서 치유되는지, 그 질문이 우리를 진짜 자신으로 데려갑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는 4개의 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으로, 하나는 감정으로, 하나는 감각으로, 또 하나는 직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이 4가지 기능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격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 4가지는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인식의 창입니다. 생각, 사고의 형은 세상을 논리와 분석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사실 원인 결과를 통해 삶을 해석하며 이해하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그러나 감정에 무딜 수 있습니다. 감정 정서적 형은 가치와 관계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공감, 사랑, 도덕, 이들은 내면의 정직함을 중시하고 사람 사이의 연결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때로는 논리적 일관성을 놓치기도 합니다. 감각형은 현재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이들은 실제 경험, 오감, 실용적인 사실을 신뢰하며 현실과의 접촉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상상력이나 미래지향적 사고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관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과 상징에 민감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향한 가능성, 의미, 영감을 좇으며 세상의 이면의 숨은 메시지를 읽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현실에 발을 딛는 것을 잊곤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기능들은 모두 외향적일 수도 내향적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외향 감정, 내향 사고, 외향 감각, 내향 직관, 이 조합들이 8가지 성격 유형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중 하나가 우세 기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주된 방식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쇠는 약한 기능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불편해하고 낯설어하는 그 기능, 그 안에 우리의 그림자와 미완의 자아가 있습니다. 윤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타입으로 고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점차 통합되어가는 과정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의 우세 기능에만 의존하면 다른 방들은 먼지에 쌓이고 결국 전체 집은 균형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장은 자신이 피해왔던 기능을 마주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질문해보세요. 나는 어떤 기능을 억누르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더 깊이 묻는다면 나는 누구를 버려야 지금의 내가 되었는가? 당신은 자신의 어떤 면을 숨기며 살아왔나요? 화를 잘 내는 성격, 시기와 질투, 혹은 지나치게 감성적인 면? 칼 융은 이것들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 빛이 닿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자아의 한 부분이죠. 이 그림자는 단지 부정적인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의 잊혀진 재능과 잠재력, 억눌린 열정과 창조성 또한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어릴 때 누군가 그건 너답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진실처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자신의 일부분을 감추기 시작했죠. 그러나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삶의 뒷배경에서 조용히 작동하며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이끌기도 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휘말릴 때 그건 종종 그림자가 나를 통해 말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윤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직면하는 일은 가장 어려운 작업이지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고귀한 작업이다.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일부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겉으론 잘 웃지만 속은 무기력하고 공허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딘가 부정확한 삶, 그건 자기 안에 그림자가 소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신의 가장 낮은 기능과 그림자는 같은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가장 어색해하는 그 심리 기능 속에 가장 깊은 성장이 숨어 있습니다. 공허함이란 단어는 사실 자기 본질로부터 멀어진 신호입니다. 우리가 그림자와 화해할 때 그 빈 공간은 에너지로 다시 채워집니다. 무기력은 사라지고
우리는 비로소 내가 나로 존재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네오는 하나의 유형이 아니다. 너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빛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둠과의 조우를 통해 빛을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진짜 자신을 마주한다는 건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거울은 외면의 모습이 아닌 내면의 침묵이 비추는 얼굴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온 것은 어쩌면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구조였을지 모릅니다. 사회의 기대, 부모의 시선, 그리고 사랑받기 위한 수많은 선택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거죠. 하지만 진짜 자아는 당신이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조각 속에 있습니다. 침묵 속의 분노, 억눌린 감정, 잊혀진 욕망,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나를 이룹니다. 개성화란 하나의 인격 유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양한 자아를 통합하는 여정입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이성과 감성,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심장 안에서 숨쉬는 상태. 당신은 당신의 우세 기능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이 부정했던 모든 기능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스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까지 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16살의 어느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이질적인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어긋났고 내가 존재할 자리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시절 나는 니체를 읽었고 도스토예프스키의 혼란 속에서 나를 발견했고 융의 문장을 따라가며 침묵 속의 나를 다시 꺼내올 수 있었습니다. 이 채널은 그때의 나와 같은 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세상이 정해준 정답이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려는 이들을 위한 길.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 안에 아직도 지하실에 갇혀있는 그 조각은 누구입니까? 맘.